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레어 진행의 박경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4년 동안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68% 오른 반면에 재산세 총액은 거의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비례하긴 하지만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이 늘어나면서 이 재산세가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점도 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의 다양한 흐름 저희 부동산 온에어에서 점검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푸짐한 얘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볼게요.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으로 가겠습니다. 은평구 불광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광진구 자양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미래가치 우수한 부동산 정보 함께 나눕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로운 투자자문 함주원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4월 7일 날, 올해 4월 7일 날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는데요. 즉, 보궐선거, 당선이 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 지 약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후보자로 있었을 때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 중에서도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 방식으로 이런 주택을 서울 도심안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현재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정비 사업 쪽으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고 투자를 하시려고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정말 서울 정비 사업이 추진이 예상이 되는 지역 쪽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떤 전략을 갖고서 투자를 해야 될지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순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으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정비 사업 안에서도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야지 정말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첫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그 지역적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지역적으로 자양동 정말 개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을까요? 바로 서울시장 자체가 지금 자양 3동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양 3동에 거주를 하고 있고 자양동 자체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서울시장 자체가 자양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 열의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개발을 하려고 하는 열의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 마지막으로 임시긴 하지만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지금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시장 주민 열의 동의서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자양동 자체의 개발 자체가 정말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을 담겨 있는지 세부적으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강변의 유일한 낙후 지역입니다.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유일한 낙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신축 아파트로 변하겠죠. 신축 아파트로 변하면 그만큼 자양동 자체가 인프라가 개선이 되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 자체가 크게 올라가겠죠. 어떤 매력이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비 사업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투자 전략을 세우셔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로운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죠. 당선이 되고 나서 지금 한 달이 조금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서 이렇게 머릿말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공약 자체,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공약을 내세웠을 때 이런 이제 민간 재개발과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함에 따라서 이제 서울 도심에 이제 주택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웠고 지금 현재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면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관련 공약을 한 줄로 요약하면 민간 재개발 확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19만 좀 안 되는 이제 호 자체를 공급한다라고 이제 서울 도심에 공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 공급에 포커스를 맞춰서 1순위로 내세웠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한강변이죠. 한강변 35층 규제 이제 전 시장이 이제 한강변으로 35층 규제를 이제 방침을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 35층 규제를 이제 완화해서 50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이제 한강변 이제 르네상스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강변의 가치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본격적인 주택 공급 활성화가 앞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투자자분들은 이제 기존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따른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정비사업 그러면 투자의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이제 재건축 아파트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만큼 고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실거주로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 재건축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은 실거주 요건 자체가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나왔죠. 작년에 이제 이 거주 요건 자체가 이제 신설이 되면서 2년 동안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지 입주권 자체를 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실거주 겸 투자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소형 주택입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재개발 자체의 규제 자체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규제가 덜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갭투자를 활용하신다고 하시면 얼마든지 소액으로 이제 정말 이제 높은 지가의 아파트로 변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소액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소형 주택, 이런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가구 주택 이런 주택에 투자를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가능성 높은 예정지 투자가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이제 첫 번째 고려 사항이 바로 입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입지가 좋은 지역을 찾아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입지가 좋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개발 호재,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제 있는 지역, 인프라가 그만큼 개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인프라가 개선이 된다면 수요 자체가 그만큼 증가될 수밖에 없겠고요. 수요 자체가 증가가 된다고 했을 때 그만큼 이제 지가 상승률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어야지 그만큼 지가 상승률이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하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지역, 두 지역이 있다고 하면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소액으로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으로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된다고 하면 지가는 당연히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개발 호재가 풍부하고 수요가 앞으로 증가할 수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투자의 방향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다. 그만큼 재개발 예정지 쪽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자양동 개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서울시장, 그다음에 주민 열의 자체가 굉장히 강하고요. 동의서까지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도 내용 보시게 되면 들썩이는 재개발 욕망, 자양 사동을 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자양동 자체에서도 정말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양 사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노후 밀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30년 넘은 노후 주택도 많고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도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오세훈 시장 자체가 3월 5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자체에서 시장으로 취임하면 일주일 이내로 주요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고요. 그 안에서도 자양동이 그 중에 하나다. 10년 전 추진했던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양동 자체가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 자양사동을 개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양사동 개발 압력 상당히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한다면 자양사동은 정말 중대단지 아파트 단지로 이제 들어설 수 있는 입지적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신축 빌라의 수는 적고 오래된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골목길 등이 좁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 심사 자체의 통과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그만큼 재개발 욕망이 거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도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광진구 자양동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양동 안에서도 일부 이제 동의서를 건든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의 경우는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성수 전략 정비구역, 토지 허가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정말 50층으로 정말 랜드마크급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 안에서도 바로 자양사동이 옆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반사 효과로 인한 자양사동의 투자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후 밀집 지역입니다. 이제 서울시장 자체가 또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재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반사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 투자 수요가 급증이 되고 재개발 동의서까지 현재 걷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자양동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예정지이기 때문에 피 자체가 없습니다. 피 없는 개발 예정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개발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입주권을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투자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리스크 자체가 그만큼 다운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압력에 따른 높은 시세 차이, 입주권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미래 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보도 내용에서 나온 것처럼 광진구 자양동 정말 이제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정말 한강변에서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한강변 유일한 이제 낙후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신축 아파트로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땅값, 집값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한강변 노후 지역, 이제 재개발 후 큰 폭의 프리미엄 상승, 지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유사 이제 개발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수동에 이제 옥수동에 있는 이제 그 재개발 지역입니다. 예전에 이제 11년도에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3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입주 시에 이제 7억이었는데
지금 뭐 보시게 되면 2021년도 4월 달에 보시게 되면 매매가가 지금 2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강변의 가치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이제 높아만 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낙후 지역이 이렇게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은 계속해서 집가는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은 그만큼 투자의 수요도 몰리고 그다음에 실입주 하실 이제 실수요자 분들도 계속해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은 곳은 그만큼 계속해서 집가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광주구 자양동 정말 이제 오른쪽 끝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강을 껴 있습니다.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광주구 자양동 정말 한강변 자체가 정말 개발이 웬만한 지역은 거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이제 조만간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광주구 자양동입니다. 아직까지 정말 유일하게 미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봤을 때 정말 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빨리 발빠르게 찾아 움직이셔야지 정말 높은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투자 포인트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급 확대 정책 시동 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 도심 안에 주택 상당히 부족하죠. 오세훈 시장 자체도 이제 그 공급 자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정말 투자자분들의 경우는 재개발 예정지에 소액으로 접근한다고 하시면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한강변 마지막 남은 미개발 지역이라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정말 개발 확정 나면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정말 개발이 확정이 나오면 피 자체가 일반 지역과 비례했을 때 정말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남 3구역 보면은 피 자체만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피 자체 정말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재개발 예정지 일대 지금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투자의 수요 급증이 예상이 되고 있고 지가 자체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가능성 정말 높습니다.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개발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동의서 현재 걷고 있습니다.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지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왜? 한강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방향 빨리 세우셔라. 마지막으로 소액으로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선점해야지 한강변의 가치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까지 가지고 있고 정말 개발만 된다고 했을 때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의 전략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상담 안내를 좀 드릴까요? 우리 팀장님과 1대1로 무료 상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자양동, 네, 연신내 이렇게 핵심 지역의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고 하는데 예약하시고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또 좋은 투자 정보 얻어 가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다양한 부동산 정보 나눕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지역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곳인데 먼저 만나보실 곳은 은평구 불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3호선, 6호선 더블 역세권인 연신내역과는 걸어서 7분 정도 거리, 투룸 시세가 2억 9천에서 3억 2천 정도 잡혀있네요. 지금부터 연신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제 그 불광동 지역 위치 설명을 드리면 지금 3호선, 6호선 지금 더블 역세권이지만 GTX A 노선은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입니다. 여기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는 2억 9천에서 이제 3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고 전세 금액 맞추시면은 여기서 정말 1억 미만
정말 7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서울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돼서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하는 지역이고요. 주변 정비 사업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풍부한 이주 수요로 인해서 공실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고요. 이제 재개발 예정지 정말 개발 압력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셨을 경우 높은 지가 상승률에 따른 투자금 자체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입지 설명을 드리면 연신내 역세권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현재 이제 강남의 접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1시간 이상 이제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GTX A 노선이 정말 이제 개통이 된다고 하면 강남까지 10분 내에 도달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 가능한 지역으로 연신내 역세권이 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이제 신전략 거점으로 선정이 된 지역 바로 은평구 안에서도 연신내 역세권과 이제 불강 역세권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 자체 정말 크게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지역이고요. 이제 연신내 역세권 GTX A 노선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이고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도 독바의 역세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 굉장히 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신내 역세권 정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저축 노후 주거지와 연립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노후 밀집 지역 자체가 이제 개발이 됐을 때 신축 아파트로 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GTX A 노선이 지금 다니고 있다. 지가 상승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시세 보시면은 시세 정말 이제 2억 9천에서 3억 2천, 이제 3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 자체는 이제 2억 3천에서 2억 5천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세 금액을 맞추신다고 하시면 실제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실 금액 1억 미만으로 투자가 가능하십니다. 약 5천에서 7천, 6천 플러스 마이너스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연신내 역세권은 정말 서울 안에서도 가성비 있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정말 소액으로 이제 접근을 하셔서 정말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가성비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빠르게 움직이셔야지 이런 좋은 매물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연신내 인근 불광동 다녀왔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에는 광진구 자양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건대 입구역과는 걸어서 5분 정도, 4억 5천에서 4억 8천 정도로 투룸 시세가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강입니다. 자양동이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이제 광진구 자양동 위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고요. 이 도보로 봤을 때 약 5분에서 7분 사이에 이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세 보시면은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 전세 금액 맞추시고 투자하시면 약 1억 후반에서 2억 초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 설명을 드리면 2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입니다. 강남의 접근성, 도심의 접근성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젊은 직장인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개발이 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한강변 일대 개발 압력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높은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 이제 높은 미래 가치로 인해서 정말 지가 상승률에 따른 높은 수익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이 되겠고요.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를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초근접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로 인한 지가 상승도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입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진구 자양동 정말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가지고 있고요. 이제 강남까지 직선거리로 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를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 바로 이제 강남 지역입니다. 강남 지역 안에서도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의 직접적인 수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성수 전략 정비 구역도 있습니다. 성수 전략 정비 구역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반사 효과로 인한 바로 광진구 자양동이 그런 이제 수혜를 받아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발 호재 설명을 드리면 이제 삼성동 GBC 개발 사업과 잠실 마이스단지 개발 사업 다리 하나만 건너가면 만나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광진구 자양동 수혜 톡톡히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광진구 자양동
자양동 가보시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단독 다가구들이 정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단독 다가구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광진구 자양동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 지역입니다. 이런 노후 지역 자체가 개발이 됐을 때 이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단지로 변합니다. 그만큼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은 집가 상승률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 최고가 아파트 대부분 한강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 이런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고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제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층 아파트 50층까지 만들어집니다. 지금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서 하고 투자를 못 합니다. 이 사지구 옆이 바로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반사효과 나타납니다. 그만큼 투자의 수요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자양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설명을 드리면 시세 4억 5천에서 4억 8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금액은 약 2억 6천에서 2억 8천만 원. 이 전세 금액 맞추시고 투자를 하시면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억 안팎으로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정말 한강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이슈 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세훈 시장 자체가 이제 한강변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자양동은 동의서 걷고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투자를 하셨을 때는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플러스 입주권까지 획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셨을 때 큰 수익 보실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호재 많은 한강 주변에서 얘기 전해주셨습니다. 자양동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20초 막 됐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을 아래 번호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 두 곳 가실 거예요. 지역 좀 볼까요? 먼저 만나보실 곳 강북의 핵심 지역입니다. 마포 기다리고 있어요. 망원동에서 아파트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강남으로 넘어옵니다. 역삼동에서 1.5룸 오피스텔까지 오늘 두 지역 모두 임대 수요 많은 곳이니까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가실 곳은 저희 이제 강북 지역 마포 먼저 가겠습니다. 망원동이고요. 아파트 물건 6호선 마포구청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7억 1,500에서 7억 3,500 잡혀 있네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이 강한 두 지역 만나볼 시간 2분과 함께합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그죠? 참 덥게 왔습니다. 네. 정말 이제 거의 여름이 초여름 다가올 정도 수준으로 차 안에서는 상당히 덥더라고요. 운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도 우리는 또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 공부 항상 하셔야 될 텐데, 자,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지역은 마포구 망원동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망원동 하면은 옛날 우리 그런 그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막
한강이 뭐 범람해서 뭐 물에 잠기고 이런 거, 그죠?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많이들 이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 그런 동네로 지금 탈바꿈이 많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과거에 지금 현재 이제 보궐선거로 이번에 이제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죠. 이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도 과거에 이 망원동 쪽과 이 상수 이런 라인들을 대표적으로 좀 재개발을 좀 많이들 생각을 하셨던 그런 지역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원동은 앞으로도 이 향후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밝은 지역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뭐 물론 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상당히 뭐 좋긴 하겠지만, 저는 그러기보다는 일단 실거주나, 지금은 이제 실거주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실거주나 뭐 투자를 하실 때에도 이런 지역들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뭐 아파트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앞으로 향후에 개발들이 하나둘씩 붐이 일어나면서 그런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망원동 얘기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청역이잖아요. 그죠? 네, 6호선입니다. 도보로 한 5분 정도, 5, 6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겠고, 추천 유형은 아파트. 네, 이 망원동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단지형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이제 큰 단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길 건너편 이제 성산 시형 아파트들인데, 이제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앞으로 재건축들이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망원동 자체적으로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고 이렇게 소형 단독 아파트들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이 많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자, 그런 지역들, 특히나 이 망원동은 또 새 아파트들이나 이런 단지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단독 아파트, 한두 동짜리 아파트들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런 추세이기도 합니다. 추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가장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할 수 있는 25평대에서 한 28평형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변에 뭐 단지형 같은 경우에는 25평대 같은 경우에도 뭐 마포 뭐 그랑자이라든지 뭐 프레스티지 이런 등등 가서 보신다면은 14억에서 16억 원 정도의 금액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구성을 한다고 했을 때는 한 15억, 16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기본적으로 단독동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 보신다면은 한 7억에서 7억 한 3천 정도, 요 정도 시세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거의 뭐 절반 정도 수준의 가격으로 이런 그 다양한 인프라 시설들을 갖춘 것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실거주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역들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하실 경우에는 한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접근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단지형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금액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망원동 같은 경우에 추천 포인트, 네, 당연히 높은 거주 선호도가 있는 지역이죠. 생활 인프라가 그만큼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녹지율도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양질의 직장인군들이 상당히 가까운 곳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요층 자체가 빠져나가기보다는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가 더욱더 많은 곳이기도 하고, 주변에 대형 공원화 그리고 상권 확대가 점점점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뭐 인프라 시설들의 확충으로 인한 삶의 만족도 증가, 뭐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 인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마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재건축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성산 시형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도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영향권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지적인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에 대한 또는 수세권에 대한 또는 한강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가치를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숲의 가치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등이 일어나거나 또는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 안에서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숲세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도심 안에서 그런 녹지율 또는 숲세권이 주는 프리미엄이 높기 때문에 그런 곳들 위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망원동은 그런 곳 중에서 대표적이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는 숲세권을 그냥 단순히 공원만 만든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공원과 같이 뭔가를 협력을 하는 그런 개발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문화 창작소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업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들어감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런 알파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죠. 기대 수익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부분들도 참고해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범세계적 친환경 세대라는 부분이에요.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세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제 주거 트렌드가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주거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곳에도 안성맞춤인 곳이 바로 마포 망원동이다라는 점. 자, 그리고 우리가 수세권, 우리가 항상 한강권을 가까이 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망원동은 너무나도 한강에 가까운 곳입니다. 자, 거기에다가 숲세권의 프리미엄과 공세권까지 갖출 수 있는 곳이 바로 망원동 되겠고요. 망원동은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지도를 제가 준비해 봤어요. 자, 망원동이 여기죠. 마포구청역과 그리고 이 망원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망원동인데, 물론 뭐 망리단길도 있고 합정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권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이런 20, 30대 또는 40대 초반 분들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인프라 또는 이제 서정적인 부분들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뭐 망원시장이라든지 또는 월드컵 시장 등등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공존하죠. 지금 현재 뭐 그 상암동 DMC 라인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도시화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고, 뭐 그런 인구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런 뉴타운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부족한 쇼핑 인프라 시설들까지도 계속해서 지금 얘기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될 일만 남은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은 녹지율을 가지고 있고요. 바로 한강권을 끼고 있기 때문에 망원동은 거의 뭐 한강이 붙어 있는 지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세권과 숲세권을 같이 동시에 끼고 있는 지역이면서 역세권까지도 같이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바로 성산시형 재건축 이슈가 바로 길 건너편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이슈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익뿐만 아니라 가격대 상승 부분은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망원동이나 그 옆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동 이런 라인들도 충분히 시세적인 부분들을 반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꼭 필히 체크를 해보시면서, 자, 그리고 망원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제 마포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심부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마포가 가지고 있는 힘은 바로 우측의 용산이라든지 용산과 공덕의 업무타운과 바로 발 아래쪽 라인의 여의도와 영등포 그리고 가산 이런 라인들의 여러 가지 대형 업무타운들을 바로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탁월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교통노선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선도로망과 뭐 주변에 뭐 내부순환로 그리고 서부간선도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를 탈 수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지역 이동성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요. 대학교 학군들 워낙에 잘 갖춰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 정말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전세 놓기에도 또는 월세 놓기에도 또는 내가 실거주하실 때도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곳 중에 하나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포구는 이제 2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상당히 그 질적인 가치가 증명이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 2015년도에 평균 금액대가 5억 원대였던 그런 금액대들이 25평대가 이제 10억을 넘어서 14억, 15억 원을 지금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그 자산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가격대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마포구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7억 원대, 25평대에서 28억 원, 28평대 정도의 이런 크기가 7억 원대에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산시형 아파트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으로 앞으로 예정이 될 예정이고요. 3,700세대가 앞으로 어떻게 탈바꿈이 되느냐.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됩니다. 굉장히 초대형 규모로 서부권에서는 최대 큰 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큰 단지들이 바로 앞에서 개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망원동은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지역이니까 충분히 그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개발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과 또는 한강권에 또는 숲세권에 그런 재건축 이슈들을 다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이제 분양시장도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네, 도심권 자체가 이런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숲세권, 공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그 프리미엄이 높이 측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경쟁률, 청약 경쟁률도 상당히 높이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시면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가
또 다른 이유는 여가 시간 중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바로 이 생활공원과 아파트 내 공터라는 점이에요. 그만큼 숲세권과 공원들을 끼고 있는 지역들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 지역인 거고, 그런 곳이 바로 앞에 있다면 그만큼 그 가치는 남다르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래 주거 선택 요인, 주거 형태에서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첫 번째예요. 바로 쾌적성이에요. 이런 숲세권과 수세권을 같이 동시에 끼고 있는 지역들은 쾌적성이 압도적으로 다른 지역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망원동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도 이렇게 녹지율이 많은데, 높은데, 네, 이것도 모자라서 이제 화력발전소에 이런 그 마포 당일리에 화력발전소가 있죠. 이 화력발전소 지상부에 있었던 부분들, 시설물들 지하로 내리고 지상부에 있었던 지역들을 어떻게 이렇게 초대형 공원화를 만들 예정입니다. 네, 일부 지역들은 뭐 전시장, 공연장 등등을 만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도 같이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바로 옆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녹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두시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도 모자라서 교통에 대한 그런 여건들도 상당히 개선이 되는 곳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라인들이 상당히 또 교통난이 심각하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좀 양분화시키기 위해서 월드컵대교 26번째 다리가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도 연말이나 2022년도 연초에는 개통이 될 예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마곡 라인이라든지 또는 여의도 영등포 라인들과의 접근성이 더욱더 원활해지는 그런 월드컵 대교의 착공, 완공 소식이 앞으로 좀 들려올 예정이고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부천에서부터 가양을 거쳐서 올라오는 서부 광역철도망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광역철도망들이 구축이 될 예정이다. 그로 인해서 지역적인 가치가 더욱더 상승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월드컵 이런 파크 라인들, 뭐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상암동, 그리고 뭐 가재율 뉴타운, 증산 뉴타운, 네, 성산시형 등등 이렇게 여러 아파트 단지들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역들이 바로 이 망원동 라인들인데, 이 지역이 가장 부족했었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쇼핑 시설이에요. 쇼핑 시설들이 상당히 없거든요. 주변에 정말 10만 가구 이상이 살고 있는데 유일하게 쇼핑 시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길 건너편에 고양시 위치하고 있는 이케아라든지 또는 신촌 라인들까지 위치하고 있는 현대백화점 등등밖에 없기 때문에 이 뭐 상암 월드컵 단지라든지 또는 그 가재율 뉴타운, 증산 뉴타운 사람들이 이용할 만한 그런 쇼핑 시설들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1월, 올해 1월이에요. 서울시의 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롯데 쇼핑몰이 앞으로 상암동과 망원동 사이에 존재하게 될 예정입니다. 연내 착공 속도가 지금 나고 있고요. 속도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기 때문에 뭐 운영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자리 부분들이 많이 상당수 늘어날 수가 있겠고, 부족했었던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마포 지역들은 삶의 만족도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충분히 남겨뒀다라고 보시면서 망원동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액적인 부분들까지 한번 보자면, 망원동에 저는 이제 단지형 아파트를 자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단지형 아파트는 금액대가 워낙 비싸고, 그리고 투자 금액도 상당히 높은 그런 금액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부담스럽지 않은, 세부담이 좀 적은 쪽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한두 동 정도 되는 그런 단독 아파트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망원동 자체가 단지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7억 1,500 정도에서 7억 3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새집 기준으로 봤을 때 5억 9천에서 6억 1천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1억 2천 정도 전세 안고 투자해 놓을 수가 있겠고요. 투자해 놓으셨다가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대출을 좀 더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좀 더 미리 잡아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월세 시세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3억 한 3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 한 1억 원 정도의 월 150 정도의 수익도 안겨보실 수 있는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망원동의 아파트 만나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로 함께 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하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엔 저희 강남권으로 들어옵니다. 강남구 역삼동 갈게요. 1.5룸 오피스텔이고요. 2호선 역삼역과는 걸어서 한 3분 정도 거리입니다. 1.5룸 기준으로 시세가 4억 6천에서 4억 7천 정도. 지금부터 역삼동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임대수요 정말 많은 곳이죠.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네. 역삼동은 제가 늘 이제 강남구는 앞으로 빼놓을 수 없는 지역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자,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셨는데 결과적으로 이 오세훈 서울시장 분께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 자체는 개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이 뛰어오를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남구 일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는 준비를 해봤어요. 뭐냐? 일단은 우리가 강남구에서 투룸들도 6억 원, 7억 원대를 넘어가고 있고 원룸은 너무 작고요. 그렇다면은 틈새 시장이 뭘까? 바로 1.5룸이죠. 그래서 1.5룸. 요즘에는 원룸이 너무 작아요. 뭐 5평 내지 6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인 가구들이, 특히나 이 강남구 라인들 같은 경우 1인 가구들은 비교적 굉장히 양질의 직장군들을 속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머니 사정이 상당히 좋은, 여유로운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원룸은 너무 작아요. 2룸을 가장이 너무 좀 부담스럽고, 그런 분들이 이제 1.5룸을 많이들 선택하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적인 측면을 봤을 때 1.5룸은 상당히 틈새 시장 중에서 가부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라인들 같은 경우는 제가 오피스텔을 추천드립니다. 네,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도보로 초역세권 자리 3분 거리 이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풍부한 직장인 수요를 갖추고 있고 초대형 개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미래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선점을 통한 기대 수익을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왜 우리가 1.5룸을 주목해야 하셔야 되는지. 자, 보자면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강남구의 1인 가구의 증가율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보이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에 와서는 현대차 GB센터 라인이라든지 삼성동 개발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1인 가구들의 증가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삼성동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완공이 됐을 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지금 우상향이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에는 정말 수직 상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미리 이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역삼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망이 워낙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 위로는 9호선과 아래로는 2호선. 네, 서울의 레노라는 황금 노선들은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분당선과 좌측에는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역삼동은 뭐 좌우 양옆 사통팔달 어디로 가셔든 간에 광역 노선과 도시철도의 황금 노선들을 다 끼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입지가 탄탄한 지역이고요. 기본적으로 2호선 라인들 그리고 9호선 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뭐겠습니까? 굉장히 양질의 직장인들이라는 거예요. 산업벨트가 구성이 잘 되어 있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빠져나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라는 점. 강남이 땅이 내가 만들고 싶으면 다 만들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땅 안에서 내가 공급할 수 있는 땅도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강남 땅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자산의 버블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거에 우리가 2014년도에서부터 2016년도까지 시속 한 20-30km였다면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불과 4-5년 만에 자산 시장이 굴러가는 속도가 80에서 100km 정도 되는 그런 시대를 겪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자산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수요들이 원하는 그런 지역들을 미리 선점을 해 두시길 바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단 이런 산업벨트들이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이런 것뿐만이겠습니까? 바로 옆에 국제기술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완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공이 됐을 때 과연 우리가 취해야 할 포지션이 어떤 것들이냐,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교통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GTX, 신분당선, 신사 위례선까지도 구축이 될 수 있는 곳이 강남 라인이게 되겠고요. 현대차 GB센터 라인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언제 만들어지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고용 창출 효과 122만 명, 강남의 종사자보다도 더욱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부분들 보셨을 때 역삼동은 그 가치를 충분히 증명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 GB센터뿐만 아니라 잠실 운동장까지도 개발되는 마이스 산업,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을 통한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 환승센터와 관광객들의 수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효과, 쇼핑시설의 증가,
등등을 봤을 때 앞으로 삼성동 라인들의 개발을 통해서 집가가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역삼동은 바로 옆에 있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충분히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금액대 4억 6천에서 7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시세가 계속 나날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5천 정도 금액까지 투자할 수가 있어요. 월세 시세는 대출 규제가 별로 없는 상품이다 보니까 대출이 좀 가능하시다면은 한 1억 7, 8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보증금이 약 한 2천만 원에 월세 한 12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역삼동 얘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